안녕하십니까. 네. 척추관절 치료 느낌 하니까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보경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을 했고, 오늘 세 번째인데, 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린 대로, 인공관절 치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은 뭐 어깨도 있고, 고관절도 있고, 무릎도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오늘은 또 무릎 전문의이신 우리 손보경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하는데 주로 설명을 했던 손보경 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무릎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관절염이라는 게 뭔지 한번 왜 생기는지 네, 다 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을 보면 무릎에는 다리뼈가 있습니다. 위에 쪽 다리뼈, 아래쪽 다리뼈가 있고요. 이 뼈는 겉이 매끈매끈하게 되려고 연골이 코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다, 코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골하고 밑에 쪽 뼈의 연골,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요. 파란색. 요 연골이 또 부딪히지 말라고 사이에 물렁뼈, 이 연골판이라는 게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은 두 종류죠. 연골하고 연골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벗겨진 거고요. 이게 벗겨지려면 그 전에 보통은 이 물렁뼈, 연골판이 먼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수술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 충격을 받고 관절 연골이 찢어지고 벗겨지면서 이제 뼈가 드러나는 병, 이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제가 알기에는 손도 있고 허리도 있고 또 네. 고관절도 있는데요. 네. 특히 무릎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무릎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무릎이 관절염이 되게 많은 겁니다.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발목, 네. 뭐 아시다시피 발목 퇴행성 관절염 있으면 네. 뭐 꽤 있긴 한데 인공관절 잘 안 합니다. 다 뼈를 굳혀버리죠, 그죠? 인공관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죠. 네. 근데 다행스럽게 무릎 인공관절은 환자분들이 무릎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기기도 많이 생기는데 인공관절도 결과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예전에 제 선생님이 네. 무릎 인공관절은 하나님이 내려준 그런 수술이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공관절 수술만큼 결과가 좋은 수술이 없다. 아무리 뭐가 따라온다 해도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혹시 무릎 수술했다가 좀 뻗정다리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은 뭐 계속 수술해도 아프다?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뻗정다리가 미국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뻗정다리 참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박 원장님 수술 이때까지 그 몇백 개 하시면서 뻗정다리 환자 있나요? 저는 사실 없거든요. 환자들한테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정말 참 네. 하는 의사는 별로 못 보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이제 수술이 조금 부정확하게 된 경우에 굽히고 펴기가 조금 구조적으로 애초에 수술할 때 잘못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면 생기긴 하겠죠. 그 외에는 뭐 수술 잘하시고 재활하는데 뻗정다리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양반다리나 이런 자식 문화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관절 운동 범위가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좋아졌잖아요. 요새 갈수록 기계 좋아져서 옛날에는 양반다리 하는 게 무슨 수술 잘하는 기준이고 했지만 요새 네. 수술 웬만한 기계로 수술해가지고 양반다리 안 되면 그 수술 잘못하는 나중에 또 사진 담아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관절을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심한 관절염 있을 때 이제 한다. 관절염 있을 때 인공관절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손 원장님은 어떤 인공관절을 선호하시는지? 인공관절 그러면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병원 가서 설명을 열심히 듣는데 좀 안타깝게 이제 대부분 2%가 조금 부족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핸드백을 사든 뭐 물건을 살 때 기능도 따져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따져보고 다 따져보는데 이상하게 네. 병원에 가고 인공관절 설명 딱 들으면 그냥 인공관절 이렇게 딱 듣고 오죠. 이제 인공관절은요 작게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여기 안쪽만 달았어요.
그냥 여기만 갈아내는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부분은 인공관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 해야죠. 주로 안쪽. 예, 안쪽. 네. 여기. 근데 이제 전부 다 안쪽하고 앞쪽이 주로 다른데, 요렇게 두 군데가 달았어요. 바깥쪽은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다른 경우는 별로 없나요? 없죠. 네. 한 10% 있나요? 저 거의 없죠. 그죠? 네. 한 10%. 안쪽, 앞쪽이 따르면, 여기만 갈면 여기가 아프니까, 일단은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공관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나눠가지고요. 전체 인공관절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인공관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공관절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게 다리 뼈입니다. 가끔 제가 모형을 설명드릴 때 우리 환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이걸 다 집어넣냐고.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건 다리 뼈입니다. 다리 뼈를, 자, 연골이 나빠진 부분만 요렇게 깎아요. 요렇게 깎죠.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깎고 난 다음에, 요 표면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요렇게 생긴 인공관절로 요렇게 덮는 거죠. 자, 밑에 뼈는요,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밑에 뼈도 이렇게 납작하게 깎죠. 그리고 이렇게 금속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긁히잖아요. 금속끼리.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압축 플라스틱인데 요거를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하면 이제는 이 플라스틱이 연골이 되는 거죠. 이 쇠와 쇠가 뼈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플라스틱이 위에 쪽 다리뼈의 움직임에 따라서 돌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 연골이라고 환자분들이 알고 보통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이게 돌 수 있냐 아니면 돌 수는 없고 구부리는 것만 되냐? 쉽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자, 요 플라스틱이 네네. 밑에 쇠에 딱 붙어서 안 얘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야겠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차이점은 우리가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질 때 네. 난리 났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무릎을 구부릴 때 이렇게만 구부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 무릎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부렸다가 펼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돌고요. 네. 다시 구부릴 때는 안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구부리고 펴면서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이렇게 하니까 뻑뻑한 거죠. 그래서 요걸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요렇게 도는 거, 요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고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연골판, 인공 연골을 넣는 기계가 있고요. 고정된 연골을 넣는 인공관절 기계가 이거를 우리 영어로 있는 또 거죠. 뭐라고 하죠? 이거는 모바일 베어링이라고 네. 하고요. 모바일, 움직인다. 요새 모바일 기계가 많잖아요. 모바일 베어링. 네. 이거는 픽스드 베어링. 발음이 좀 괜찮나요? 픽스드 베어링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 모바일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픽스드 베어링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도가 8대2쯤 될까요? 네. 팔이 픽스드. 팔이 픽스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설명 안 듣고 인공관절 하실 때 대부분은 픽스드 베어링, 고정된 연골을 씁니다. 근데 이걸 왜 안 쓰냐? 자, 일단 먼저 이론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미국 학자들하고 다 연구를 합니다. 어느 게 좋을까? 그리고 어느 것이 오래 쓸까?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나온 연구 결과로 보면 좀 더 오래 쓰는 거는 분명히 이 모바일 베어링 움직이는 기계가 좀 더 오래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다수예요. 다수. 이쪽이 다수, 이쪽이 소수. 이쪽이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적어요. 이쪽에서 우리도 오래 쓴다, 갈수록 오래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가 조금씩 묻힙니다. 아니, 좋은데, 네. 좋은데 왜 소수가 쓰고 있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네. 쉽게 이야기할게요. 네. 미국은요, 이 픽스드 베어링하고 이 모바일 베어링의 기계값이 틀립니다. 미국은 애초에 기계 수술할 때 수술비가 이 기계 것이 싸고 이게 비쌉니다. 훨씬 이게 지금 이제 뭐 기술력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의료보험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들어올 때 똑같은 수입가로 들어오라 그래서 차이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몇 종류 안 돼요. 근데 하여간 근데 이거는 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안 쓰실까? 우리 박 원장님 그 연수하신 아산병원에 네. 우리나라에서 무릎으로는 둘째 가면 빠지지 않으시는 선생님. 네. 가장 친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환자한테는 뭐 쓰시죠? 그런 얘기 있어요. 안 되나요? 아, 네.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모든 기계를 다 쓰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신경 쓰거나 오래 쓰고 싶으면 이제 요걸 좀 쓰시죠, 그죠?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픽스 베어링 거의 안 쓰고 모바일 베어링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할 때 모바일 베어링 쓰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수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이죠. 이제 수련할 때 이제 픽스 베어링만 주로 받기 때문에 모바일 베어링 하는 게 좀 엄두가 안 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 모바일 베어링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예. 여기 모바일 베어링에서 수술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쑥 빠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거든요. 사실은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빠질 일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박 원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시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하셨고, 네. 저도 다행히 이 자체를 이것만 거의 35년 정도 미국에서 그 수술을 하신 원장님한테서 제가 이제 몇 년간을 같이 배우고 같이 수술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뭐 이거 자체를 수술하면서 이게 이렇게 빠져나간다거나 이게 불안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한 케이스도 없어요. 사실 뭐 혼자 하면서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학회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걸 가끔 보긴 하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것만 한 이제 몇백 개 하시면 그런 거는 아마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할 때 이게 부작용이 그렇게 있다. 혼자 배워서 하려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보고 하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베어링, 픽스 베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또 이게 환자분들이 딱 보기에 이게 얼마만큼 쨌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 좋죠. 네, 그거 우리는 중요하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같이 한번 설명해 뭐, 주시죠. 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네. 딴 병원 절반만큼 째는데 그건 좀 네. 거짓말이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요 뼈를 기준으로 하죠. 요 앞에 있는 동그란 뼈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위로 한 5cm, 요거 밑으로 한 5cm, 요 정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절개 길이가 보통 한 13cm, 14cm 그 정도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째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렇게 이 앞에 걸리적거리는 요 앞에 뼈를 제껴야 돼요. 이렇게 놓고 수술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다 보이잖아요. 네. 14cm쯤은 이거 안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찔까 하다 보니까 요 놈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요렇게 합니다. 이 안 제낍니다. 네. 요렇게만 하죠. 요렇게 해도 수술하는데 다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대신에 이제 기계가 좀 작아야죠. 자르는 기계도 좀 작고 그거에 맞춘 기계를 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한 9cm 정도, 8cm에서 9cm 째고 했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또 옛날보다는 또 그렇게 1, 2cm 더 째지는 걸 그렇게 또 싫어하시진 않아가지고 저도 수술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네. 지금은 한 10cm에서 11cm 정도 째는 것 같습니다. 딴 데보다 좀 적게 째는 편입니다. 네. 그런 거 수술할 때 쓰는 기구가 이런 기구인 것 같은데요. 네. 기구인 것 같은 게 기구죠. 네, 기구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블럭, 우리 본 커팅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홈이 다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이 뼈를 절제를 하는 거죠. 이게 절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절제 맞죠. 절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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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홈 모양대로 뼈를 절골을 하고 잘라진 그 뼈에다가 이런 모양을, 이런 인공 관절을 이제 끼워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용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것도 설명드릴 게 뭐가 없나? 이게 다 수술하는 친구입니다. 네. 뭐 수술하는 중에 이야기해서 이상하지만 네. 사실 환자분들도 맞춤형 인공관절 많이 네. 생각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죠. 맞춤형 한번 인공관절.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광고한다고 여성에 맞춰서 여성용 인공관절, 남성용 인공관절 자체를 나눈 그 인공관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졌죠. 지금 보면 대부분은 몸에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성품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자기보다 약간 큰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디자인 자체가 뒤쪽이 약간 좀 더 볼록하고 여기가 좀 더 짧은, 그래서 뼈의 한국인 길이에 맞는, 체형에 맞는 그런 인공관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런 거에 가능한 맞춰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내 몸에 딱 맞는 기계 찾는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좀 더 한국인에 맞는 인공관절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아, 맞다. 빼먹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인공관절 수명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조금 쓰다 보면 다시 수술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쓴다고 대부분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래에서 환자분들 네. 여쭤보면 대부분 10년, 15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더 길어졌습니다. 먼저는 여기 플라스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거 쇠는 안 닳습니다. 이건 절대 안 닳아요. 요건 안 닳고요. 요거 밑에 있는 요놈이 닳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그래서 플라스틱 수명이 저하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갈수록 잘 만들어져서 이제는 15년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픽스드 베어링도. 네. 그럼 이 모바일 베어링은 지금 연구 결과로는요, 90년도에 수술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출시를 해가지고 잘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수술하신 분 잘 쓰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20년째 100명 중에 95명이 잘 쓰고 있다. 25년째 100명 중에 뭐 93명이 잘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다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기계를 쓰면서는 수명은 20년에서 25년까지는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이 85세까지가 보통 평균 연령이니까 지금요. 만 60세 되면은 그냥 평생에 수술 한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 네. 결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죠. 그렇죠. 옛날보다 또 기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꽤 지금까지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거는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얘는 네. 안타깝게 15년. 지금 연구 결과 15년인 것 같아요. 픽스드 베어링. 아까 인공관절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네. 인공관절을 하는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저한테 외래 오시는 분들도 보면 다른 병원에서 쓸 때까지 쓰시다가 나중에 영 안 돼서 나이도 한참 들어서 한 70 넘어서 수술을 해라. 지금 현재 많이 망가져 있지만 지금 수술하는 건 너무나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냥 아픈데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원장님은 어느 정도가 수술의 적기라고? 저는 만 할수 있다. 60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네. 만 60세 넘었는데 나는 평지에 걸어 다니니까 그래 걸을만 하더라. 근데 밤에 되니까 좀 쑤시더라. 약 먹고 자니까 다음날 괜찮더라. 그러면 좀 더 지내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네, 좀 더 네, 지내세요. 네, 네. 지내시는데 내가 엊그저께까지는 저기 마트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놀러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좀 뻑뻑하고 무릎이 점점 아파져가지고 아우 오늘 경로당 가서 친구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니 마트 가고 장 볼라 그랬는데 네. 아우 오늘 가기 싫다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되시면 수술하세요. 이 수술은 제일 먼저 우리 박 원장님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하는 수술 중에 결과가 가장 좋은 수술 중에 하나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정확하게만 수술하고 좋은 기계 좋은 방법으로 수술하면 예전만큼의 활동력을 가질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활동을 안 하고 내 몸이 점점 나빠지고 어르신들이 조금만 집에서 활동을 안 하면 근육은 하루에 1%씩 빠져요. 다리는 가늘어지고 심폐기능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70살까지 버티다가 70살 때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수술한다. 그거보단 60대 초반에 수술하시고 열심히 자전거 타고 열심히 헬스장에서 걷기 운동하시고 수영장에서 운동하시고 근육 관리하신 분이 훨씬 수명도 길어지고 다리도 오래 씁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예, 이게 뭐 젊을 때 수술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릎이 다시 편해졌어. 약 한 달 먹었더니 이 정도는 내가 원래대로 살 수 있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연골이 없어요. 그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약 정도 먹고 예전의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요. 네. 활동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되는데 참지 마시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증상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명과 또 기능, 또 수술의 방법,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은 더 살펴봤고요. 이제 혹시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일반 그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인공관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뻗정다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자 수술하고 나면 전 할 일 다 했습니다. 무릎 안 구부러져도요 손 원장은 잘못이 없습니다. 야 뻔뻔하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분명히 수술하시고 수술한 지 3달 때까지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구부렸다 폈다 운동하시고 그 남는 시간에 실내 자전거 열심히 타셔서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실 수 있는 마음만 있으시면 3개월 후에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를 정하는 거지. 이 수술 자체를 하고 내 옆 사람이 뻗정다리가 됐다고 나도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87살 만 87세 어르신 수술하고 오늘 네. 한 달째 외래오셨습니다. 손 원장님 제가 자전거 40분 탔습니다. 3시간 걸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공관절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원장님이 그 나이 많으신 분 수술했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예전에는 이 나이가 많으신데 아픈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그 수술까지 하다가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하늘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병은 점점 진행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아파서 참지 못하면 혹시나 몸이 다른 병이 없고 신체적인 나이, 물리적인 나이 말고요. 신체적인 나이가 수술을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방송을 어떻게 할지 아직 이제 어깨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어깨 할 때 제가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깨 치료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은 정하지는 네. 못했고, 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